초등학생들에게 판매되는 장난감 수류탄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폭발음을 내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통해 위험성을 직접 알아봅니다. GM 가동 중단 한 달여 군산의 경제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막감만 감돌고 있는 공장 주변 상황 취재했습니다. 시 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불만이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들에게 학교 주변 문구점은 학용품이나 완구를 사러 들르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죠. 네, 그런데 성인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폭발음을 내는 완구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의 한 문구점. 내부에 들어서자 수류탄 사진이 선명한 완구가 눈길을 끕니다. 충격을 주면 완구 속에 든 식초와 소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음을 내는 장난감인데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이게 좀 말 잘 나가요? 돈 들면 제일 많이 나가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근데 앞으로 나갈 거예요 계속 이제. 다른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수류탄 모양 완구가 진열돼 있는데 학생들은 소리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터진 소리 들었을 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이거.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인데 폭발음의 크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 소리가 차단된 공간에서 완구를 터뜨려 봤습니다. 충격을 주자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액체가 튀어나옵니다. 시험 결과 두 제품의 측정치는 140데시벨 이상, 안전기준상 최대 125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함에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소음 레벨 값이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자동차 경적을 넘어 비행기 소음 수준으로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음향 손상으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과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 제품은 그 어떠한 주의사항도 나와 있지 않고 국내 안전인증 표시도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고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2인 추구를 위해서 이걸 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조나 판매 업체도 찾을 수 없다 보니 피해를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완구가 버젓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미 2년 전 소비자원이 같은 완구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귀가 아프다는 민원에 수류탄 모양 완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거된 제품들은 모두 기준치 125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당시 시판된 완구 2만 6천 개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팔린 것은 모두 환불 조치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후 폭발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제품을 다시 생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몇 가지 낮춘 거예요? 30%에서 40% 정도 낮췄습니다 소리를. 한 100 정도 이하 100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순간 최대 소음은 무려 140데시벨 이상으로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적발 이후 해당 업체가 유통시킨 수류탄 모양 완구는 3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다시 시중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관계 당국에서 계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이고요.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수류탄 모양 완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판매 중단 조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이 남성은 숨진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인 59살 A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100리터짜리 비닐봉투에 담은 뒤 자신의 근무구역인 이곳에 몰래 내다버렸습니다. 다음 날 본인이 직접 수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인근 쓰레기 소각 처리장에 버렸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캄캄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놀랬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살해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습니다. 숨진 A 씨의 휴직계를 위조해 작성한 뒤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떨어져 살던 가족들에겐 분기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 A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계속된 범죄는 1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숨진 A 씨의 카드와 현금으로 7천만 원을 썼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가 채무 독촉장 이런 것이 배달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은 피의자 이 씨가 A 씨로부터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금전적인 문제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GM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군산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드론에서 내려다본 군산항 GM차 전용 부두. 차량 한 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수출 물량만 2만 대가 넘었지만 2, 3년 전부터 일감이 뚝 끊겨 지금은 허허 벌판입니다. 이곳이 차량 수출 기지였다는 사실은 빛바랜 간판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수출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도 그때는 한 달에 2만 3천 대 정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 쉴 없이 차는 계속 들어오고. 수출이 끊기자 경비 인력이 3분의 1로 줄었고 그 인력도 일감이 없어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간혹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몇 명 축소해라 일이 없으니까 세방에서 또 우리한테 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거죠. 군산 국가산당 개발과 함께 간척된 오식도동은 그간 흥망성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잦은 교대 근무에 식당과 술집은 24시간 불야성을 이뤘지만 문이 닫히고 임대가 나붙은 지금의 오식도동은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식자재값이랑 여기 훨씬 비싸요. 오식도가 인건비 비싸고 진짜 빚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자재값 주고 그런 상황이야. 군산을 지탱해온 공장과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면서 군산 인구 5명 중에 1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다 떠났잖아요. 전부 다 먹은 사람들이 돈을 밥값을 안 주고 다 가버렸어. 원룸촌도 피해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임대료는 뚝 떨어지고 빈방은 절반을 넘어 불 켜진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울에 3, 40년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진짜 안 먹고 못 오고 내려와서 이거 집 한 채 사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은행 융자 있지. 산단만 바라보고 살아온 오식도동 주민들은 허탈함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기는 작업자가 없으면은 유령의 도시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죠. 다 건물 주인이나 그러다면 상가 주인들이에요. 썰물처럼 사람이 빠져나간 군산은 개항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도민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 공장 정상화 없이 정부가 GM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관리와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누더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다 보니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농촌 지역 시군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합니다. 인구 감소를 반영해 김제와 부안, 순창, 군산은 각각 1명을 줄이고 전주를 4명 늘린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 농어촌 지역의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거센 항의에 전라북도는 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기존 결정을 무효하고 획정안을 변경했습니다. 김제, 부안, 순창은 그대로 두고 군산만 한 명 줄이는 대신 완주를 한 명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에서 또다시 칼질을 당했습니다. 전주병이 너무 적으니 전주을에서 시의원 한 명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면적은 1.5배나 더 크고 인구는 늘었는데 의원 수는 3명이나 빠지고 그러면 덕진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이 매번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 위원회는 당초 인구와 지역의 가중치를 3대 7로 정했지만 농촌의 반발에 2대 8까지 후퇴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5, 읍면동 5 이상, 전라남도도 인구 3, 읍면동 7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만 인구 가중치를 전국 최저로 낮춘 겁니다. 진보가 아니라 퇴보한 거죠. 우리가 대의자려고 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 기준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통폐합 잘한 지자체들은 피해를 보고 읍면동 안 줄인 데는 이득 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이 획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와 정치권 모두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선거구 졸속 획정을 막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내일 오전 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달 뒤인 4월 21일까지 공천 후보 심사와 후보자 경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은 지금까지 후보 검증에 응한 입지자 300여 명과 현직 단체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 여론조사로 후보를 압축한 뒤 모바일 선거로 경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협의는 물론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주 종합경기장의 재개발 방식을 변경했다며 시의 주의 조치를 내려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민간 투자 계획을 백지화해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차례 취임 연기로 논란을 빚은 김선기 신임 전북연구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방행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 원장은 음주운전 경력과 행정연구원에서 불거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도는 인사 검증 결과 큰 흠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시군에 세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노인요양원도 건립해 노인들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나 뚜렷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종합식품기업인 풀무원은 오는 5월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260억 원을 투자해 수출 전용 식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풀무원의 입주로 향후 분양과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에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 전주 한병문화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8 전주 책 축제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우수작에 선정되면 10만 원의 도서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원광대가 정부의 2018년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창업 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원광대는 그간 89개 기업을 지원해 498억 원의 매출을 창출했으며 올해도 24억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완주군과 LH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13가구를 공급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 가구 대상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갓 입학한 중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읍 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 14살 A군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